안녕하세요. 떠드는 사람입니다. 5월 27일에 개봉하는 만달로리안과 그로구 때문에 다시 한번 스타워즈 얘기가 막 여기저기서 올라오고 있어요. 행사도 막 생각보다 행사를 이렇게 많이 했나 싶을 정도로 스타워즈 행사들도 막 하고 있는데, 역시나 스타워즈는 그 이름값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다수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영화가 프랜차이즈가 너무 오래됐고 또 뭔가 엄청 많아. 캐릭터도 많고 얘기도 많고 설정도 많고 너무 많아. 그리고 어, 시리즈마다 너무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뭘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입문하려면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이런 걸 잘 모르겠는 그런 프랜차이즈랄까요? 그래서 뭐 하나 시도했다가 그냥 다음에 볼까? 이러고 끄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떠드는 사람 288화는 만달로리안과 그로구에 대해서 떠들어 보도록 할게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서비스하는 스타워즈 드라마 중에 만달로리안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딘자리는 현상금 사냥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그로그라는 이름에 다들 베이비 요다라고 부르시던데 작은 초록색 아이가 등장합니다. 당연히 요다는 아니고요. 요다랑 같은 종족의 계열로 보고 있어요. 근데 요 그로그가 등장을 하니까 아주 그냥 삽시간에 팬들이 모이더라고요. 역시 귀여운 게 짱이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이제 영화로 나온다는 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되게 오랜만에 스타워즈가 극장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타워즈의 새로운 극장 복귀작이기도 하고 디즈니 플러스, 그러니까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가장 성공한 스타워즈 캐릭터인 그로구가 극장에 데뷔한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스타워즈는 누군가에게는 루크 스카이워커의 이야기예요. 저 같은 사람.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레아 공주와 반란군의 이야기일 거고요. 그 외에도 다스베이더, 광선검, 포스, 제다이, 제국군, 밀레니엄 팔콘 같은 여러 가지 다수의 특징적인 이미지들이 쭉 깔려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스타워즈는 원래 영화관 프랜차이즈잖아요. 그냥 단순한 SF 영화가 아니라 신화에 가까운 굉장히 블록버스터의 어메이징한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매번 시작할 때마다 막 아주 오래전 머나먼 은하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이런 소문이 쫙 깔리면서 왕자도 나오고 공주도 나오고 기사, 검사, 스승, 제자, 아버지, 아들 그리고 뭐 타락과 구원, 제국, 저항군 정말 온갖 엄청난 세계관이 등장을 하는 우주를 배경으로 한 현대판 신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장 같은 그런 큰 화면이 가장 잘 어울려요. 상상해 보세요. 정말 거대한 우주선이 막 화면을 꽉 채우고 등장해. 그리고 제국군이 행성위를 점령하고 있고 제다이가 막 광선검 쓰고 다스베이다가 훅훅 이렇게 막 숨을 쉬면서 등장하고 이러는데 이런 엄청난 걸 극장이 아니면 어디서 제대로 즐기겠어요. 하지만 2019년에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이후로 스타워즈가 극장에서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계속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작품을 뽑아내고 있어요. 뭐 북 오브 보바펫이나 오비안 케노피나 안도르 아소카 뭐 이런 시리즈들만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타워즈를 보면서 이제 스타워즈를 극장에서 보는 건 좀 무리인가? 그냥 스트리밍에서 이렇게 그냥 세계관이나 계속 이어지는 거 보는 건가? 좀 시무룩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제 스핀오프들이라고 디즈니에서 내놓은 작품들도 그다지 성에 차진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만달로리안이 나왔는데 오 재밌는 거예요. 저 안도르랑 만달로리안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스타워즈지만 스타워즈에서 비껴나간 작품이라서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이렇게 보다가 재밌어.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 스타워즈 연결고리에 혼자 내적 친밀감을 막 쏟아내고 그립다 이렇게 그리움 쏟아내고 이러면서 작품을 계속 봤거든요. 주인공인 딘자리는 스카이워커 가문의 인물이 아닙니다. 심지어 당연히 제다이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은하의 운명을 짊어진 선택받은 인물도 당연히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상금 사냥꾼일 뿐입니다. 갑옷을 입고 있고 말수가 적고
그냥 의뢰를 받으면 표적을 추적하고 퀘스트가 끝나면 돈을 받는 그런 평범한 그냥 직장인, 프리랜서 이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스타워즈지만 뭔가 계속 보다 보면 서부극을 보는 느낌이에요. 우주 배경의 서부극을 보는 느낌인데 그러던 어느 날 딘자린이 이상한 의뢰를 하나 받습니다. 누군가를 잡아오래. 그래서 잡으러 갔더니 웬 꼬맹이가 있는 거예요. 작고 소중해 보이고 말도 못하고 귀는 큰데 엄청나게 귀여운 요다랑 같은 종족으로 보이는 아이. 바로 그로구였죠. 그 그로구가 등장을 하면서 만달로리안 이 드라마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전까지는 현상금 사냥꾼의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아이를 지키는 이야기가 되고요. 무뚝뚝한 사냥꾼이었던 그가 아버지가 되어가는 이야기로 바뀝니다. 물론 이 부분이 스타워즈 팬들 사이에서는 좀 호불호가 있기는 했어요. 근데 왜냐면 이제 스타워즈는 오랫동안 혈통 이야기를 지켜오던 게 핵심인데 지금은 이제 다른 가족을 내놓은 거잖아요. 그동안은 아나킨 스카이워커, 루크 스카이워커, 레아, 벤솔로, 레이 누가 누구의 자식이고 어떤 피를 이어받았고 그래서 그 혈통이 은하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가 이게 스타워즈의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만달로리안의 딘자린과 그로그는 뭐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되었다고 해도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고 처음에는 사냥꾼과 표적이었을 뿐이잖아요. 근데 이제 딘자린이 그로그를 의뢰자에게 넘기지 않기로 선택을 하면서 그 선택 때문에 자기 삶의 전체가 바뀌어버립니다. 누군가를 보호하기로 선택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바뀌어버리는 이야기. 딘자리는 자신만의 규율과 신념이 굉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철칙이 엄청 강했어. 근데 그로그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런 규칙보다는 그로그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임무보다는 아이를 먼저 챙기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해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아,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사랑이야, 진짜. 그래서 스타워즈는 거대한 전쟁 이야기지만 그 전에 결국 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루크가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딘자리는 그로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택 하나가 그의 세계를 완전히 바꿔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가 가진 의미와 그로그라는 독보적인 캐릭터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극장판 영화가 되어서 극장에 걸릴 수 있게 됐다고 봐요. 디즈니 입장에서도 스타워즈를 다시 영화관에 올리긴 해야 하는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워즈는 극장용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극장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근데 너무 오랜 텀이 있다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와 새로운 시대를 들고 극장판을 만들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큰 거지. 그동안 팬덤이 많이 쪼개졌습니다. 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뭐 드라마가 이거저거 나오기도 하고 애니도 이거저거 나오기도 하면서 뭔가 갈림길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팬덤도 많이 쪼개졌고 그리고 시퀄 3부작을 계속 건드리기에는 피로감만 쌓여 있고 그리고 극장 시장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안정적이면서도 상징적으로 지금 자리매김한 딘자린과 그로그를 극장판으로 출격시켜버린 겁니다. 특히 그로그는 스타워즈 팬덤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타워즈 팬들뿐만 아니라 스타워즈를 몰라. 그리고 스타워즈를 안 봤어. 그래도 이 그로그만큼은 굉장히 사랑한다. 스타워즈를 몰라도 세상 모두가 그로그를 귀여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감 하나로 출격을 시킨 거죠. 게다가 이게 시즌을 거듭하면서 이제 이야기 자체도 영화화 될 만한 그런 서사가 쌓여 있어요. 시즌을 거듭하면서 딘자린과 그로브가 사실상 아버지와 아이, 스승과 제자에 가까운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영화에서는 아마도 그로그를 단순히 안고 다니기만 하는 게 아니라 딘자린과 함께 뭔가 한 자락 할 것 같은 그런 존재의 역할이 주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궁금한 거지. 그로그가 얼마나 성장을 했을지, 그리고 포스를 얼마나 자유자재로 쓸지, 그리고 아직은 그래도 보호받는 개념일지, 아니면 지금 그로그 같은 경우에는 요다랑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제다이의 힘도 갖고 있는데 만달로리안의 방식도 배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콜라보의 형태가 어떤 존재가 되어갈지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스를 다루는 수도승 같은 기사단의 입장도 있어. 그게 영혼이야, 기본 영혼. 근데 배우기를 무기나 갑옷으로 둘러싼 전투 문화를 가진 전사 집단을 배운 거예요.
요 서로 다른 이 두 가지의 집단을 콜라보한 게 그로구다 보니까 이 그로구가 어떤 행사력을 펼칠지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달로리안과 그로구의 이 시청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로구가 어떤 역할을 해낼 것이냐 그거에 있습니다. 그로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다랑 같은 종족이지만 사실 요다 종족 자체가 스타워즈 세계관에서도 거의 베일에 쌓여 있는 그런 종족이에요. 그래서 그로구가 등장을 했을 때, 오, 요다 같은 애가 또 나왔네? 막 이렇게 해서 신이 났던 거고, 그래서 요 베일에 쌓인 종족이 조금 더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낳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그로구가 두 집단의 콜라보로 성장을 했다는 게 얼마나 상상할 떡밥이겠어요. 그냥 귀여움 이상인 거야, 스타워즈 팬들에게는. 그래서 떠드는 사람아 다 됐고, 그래서 만달로리안과 그로구를 보려면 뭘 알고 가야 되냐. 이제 요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일단 영화의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영화의 배경은 제국이 무너진 뒤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서 은하 곳곳에 제국 잔당과 군벌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신공화국은 어렵게 얻어낸 그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배경인 상태인데 이 지금 시점 자체가 이 시대 자체가 스타워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공백이거든요. 분명히 제다이의 귀환에서 제국이 무너졌는데 시퀄 3부작에서 퍼스트 오더가 다시 등장하잖아요. 사실상 제국의 후예 같은 세력이 다시 은하를 위협하게 됩니다. 제국이 무너졌는데 왜 이런 애들이 갑자기 어디서 나오는 거야? 신공하고 뭐하냐? 반란군 승리한 후에 정부 제대로 만들긴 한 거야? 이제 갖가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공백의 기간이에요. 디즈니 플러스에 있는 만달로리안이나 아소카나 뭐 이런 작품들이 이 공백에서 쏟아져 나오는 질문들에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사실은 지금 스타워즈가 계속 공들이고 있는 것도 요 구간이기는 해요. 만약에 지금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말이 뭐 한국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근데 좀 뭔가 흥미롭다 하신다면 안도르랑 만달로리안을 같이 보세요. 안도르는 제국에 맞선 혁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말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만달로리안은 안도르보다는 장르적으로 접근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작품을 같이 비교해서 보다 보면 혁명의 내부와 혁명 이후에 남은 변방의 혼란을 다 같이 볼 수 있어요. 아, 근데 내년에 이제 스타파이터가 개봉을 하잖아요. 근데 스타파이터는 만달로리안과 그로그 같은 뭐 극장 개봉용 스타워즈지만 그 성격은 아주 다를 겁니다. 만달로리안과 그로그는 지금 계속 설명이 드렸고 스타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시퀄 3부작, 그러니까 깨어난 포스, 라스트 제다이,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이후에요. 그러니까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에서부터 5년 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새로운 꿈과 모험의 신비한 우주 이야기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스카이워커 사가에서는 조금 거리감은 있겠지만 만달로리안과 그로구와는 완전 다른 성향의 극장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스타파이터 개봉을 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디즈니랑 루카스필름은 이제 스타워즈를 두 갈래로 나눠 놓고 시험을 해보려는 것 같습니다. 만달로리안과 그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OTT 스트리밍에서 키워진 이런 익숙한 성공한 캐릭터가 극장가에서 먹힐 것인가? 왜냐면 스트리밍에서 먹히는 거랑 극장에서 먹히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극장가에서 먹힐 것인가를 테스트하는 거라면 스타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스타워즈가 스카이워커 이후에도 새로운 인물을, 그러니까 새로운 주인공을 내놨을 때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걸 테스트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 떠드는 사람은 다 알았고, 그래서 만달로리안과 그로그를 보려면 뭘 봐야 하니? 이런 걸 물으신다면, 극장판은 사실상 볼 건 없으시고요. 왜냐면 뭐 스핀오프이기 때문에 사과편까지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최소한 그래도 드라마의 만달로리안 1, 2시즌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딘자린과 그로구가 어떻게 만났고 서로 어떤 관계성을 갖게 됐고 어떻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지 알 수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시즌2의 마지막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 2시즌은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시간이 난다. 그러면 북 오브 보바펫의 후반부를 보시면 딘자린과 그로구의 재회편을 보실 수 있어요. 이 둘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거든요. 그 내용은 북 오브 보바펫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거 안 보고 시즌 3으로 바로 넘어가면 조금 약간
이야기가 널뛰는데 약간 요런 느낌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배경을 설명해 줬지만 나는 좀 더 딥하게 세계관 흐름을 알아가고 싶다. 캐릭터 말고 세계관 흐름으로 알려줘. 라고 하신다면, 일단 신공화국 시대의 큰 흐름 알아야 되고, 제국 잔당이나 스론 쪽 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소카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소카가 클론 전쟁과 반란군을 봐야지 또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 진입 장벽이 또 갑자기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틀었다가 또 안 볼 수 있어. 그래서 굳이 본다면 제국의 역습 정도 보시면 이 제국이 어떤 존재인지 그 정도는 감을 잡고 이 만달로리안과 그로그를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만달로리안과 그로그 극장판에는 현실적인 걱정도 있어요. 저는 이게 영화처럼 보이긴 할까? 왜냐면 드라마 때깔과 영화 때깔은 다르니까. 그래서 만달로리안과 그로그가 성공을 하려면 단순히 그로그가 너무 귀여운데 그걸 그로그를 막 화면에 여기저기에 띄우는 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스타워즈는 외모로 승부하는 곳이 아니야. 그래서 딘자린과 그로그가 어떤 관계를 펼치는지 이 영화 한 편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되어야 하겠고요. 드라마보다는 더 큰 사건과 더 선명한 구조가 더 압축돼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관건은 그거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것 같은 사람이 누군가를 지키게 되면서 자기 삶의 이유를 얻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이 극장용 스타워즈의 스케일 안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이 영화가 스타워즈 극장판으로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가장 큰 기준점이라고 봅니다. 스타워즈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남으려면 당연히 스카이워커 사가 기존의 그 줄거리, 핵심은 존중해야 하지만 거기서 좀 벗어날 필요는 있어요. 너무 비대하니까. 그래서 황제와 선택받은 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변방의 이야기, 그리고 이름 없는 병사들의 이야기, 실패한 공화국, 살아남은 제국 잔당. 그래서 그 틈에서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틈새를 채워줘야 한다. 그렇게 틈새 공략을 해줘야 한다. 저는 그런 필요성을 사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달로리안과 그로그가 성공해서 그 가능성을 열어주길 바랍니다. 물론 그 답은 영화가 개봉하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스트리밍 시대를 거쳐서 다시 극장으로 돌아오게 된 첫 번째 작품입니다. 동시에 스카이워커가 아니더라도 스카이워커 이후의 스타워즈가 무엇으로 관객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지 그걸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상당히 많아요. 거창한 예언도 왕족의 혈통도 은하의 운명을 짊어진 그 선택받은 자도 이젠 없어요. 그냥 한 명의 만달로리안과 작고 귀여운 그로그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스타워즈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정도의 단순함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동안 너무 비대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 비대해진 세계를 다시 움직이기 위해서는 너무 건드릴 게 많거든. 그러니까 요 정도의 작은 관계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작품 너무 많아. 설정 너무 많아. 그 팬덤 너무 오래됐어.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그리고 각자가 원하는 스타워즈가 다 달라요. 저 같은 사람은 루크를 원하고요. 또 누군가는 아나킨을 원하고요. 또 누군가는 다스베이더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스트리밍 시대가 열리고 나서는 뭐 안도르 같은 정치극을 원하는 분들도 꽤 많아졌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딘자린과 그로고는 굉장히 단순한 캐릭터죠, 상대적으로. 그냥 한 사람이 한 아이를 지킨다. 그 아이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 아주 스타워즈의 기본을 지키고 있는 아주 작은 단순함. 요게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궁금합니다. 과연 우리의 그로그가 스타워즈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요? 딘자린과 그로그는 스트림에서 태어난 스타들이지만 이 스트림에서 태어난 스타워즈를 다시 극장으로 안전하게 데려갈 수 있을지 정말 개봉 후에 작품도 기대되고 그 작품에 대한 반응들도 기대되고 정말 전 두근두근합니다. 그럼 이렇게 떠드는 사람 288화 만달로리안과 그로그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289화에서는 어떤 이야기로 떠들지 기대해 주시고요.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대신 봐줬으면 하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이메일 saylove유 sayloveuu gmail.com이나 팟빵,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유튜브, 인스타에 떠드는 사람 채널에 남겨주세요. 그럼 289화에서 만날게요. 안녕!